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세 번째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 형태의 단어는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교과서도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형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정부 형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이거의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 형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의미 정도만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형태의 구분 기준인데요. 그럼 정부 형태를 나누는 기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삼권 분립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기관이었는지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정부 형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민주 정치를 공부하면서 권력 분립을 배웠어요. 네, 이거는 권력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권력을 분립,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권력을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세 개의 기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눕니다. 네, 이렇게 세 개 기관으로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입법부는 뭐를 하는 기관이냐면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요.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집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합니다. 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입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그다음에 행정부는 정부가, 사법부는 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행정부, 입법부와 이 행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형태를 나눠요. 이 사법부는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사법부는 독립이 중요합니다. 네, 외부의 간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이 사람 사형시켜줘.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요청을 하면요. 이 법관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반드시 독립되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형태를 구분할 때는 사법부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자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국민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뭐 주는 방법이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상품권 같은 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주는 거, 국민들한테 직접 주는 거는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만든 법을 집행, 실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용어가 약간 달라져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거든요. 일단 국회를 의회라고도 부릅니다. 의회. 그리고 정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내각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입법부와 행정부, 즉 의회와 내각의 이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우리가 정부 형태를 나누는데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융합되어 있어요. 융합되고 밀접되어 있다. 네, 서로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이 둘의 관계가. 이러면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어요. 네, 분립 또는 분리되어 있다. 네, 이러면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가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원 내각제라는 말조차도. 근데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냐면, 이 의원 내각제는 영국과 일본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실시해요. 우리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영국과 일본은 대통령이 있나요? 여러분, 일본에 아베 들어보셨죠? 이 아베를 대통령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지 않고요. 이 아베는 총리라고 해요.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대신 총리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통령 있죠? 미국의 대통령 다 아시죠? 네, 트럼프, 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 미국은 대통령은 있지만 총리는 없어요. 네, 미국의 총리 혹시 들어봤나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총리 대신 부통령이 있습니다. 네, 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네, 총리가 있고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나요? 네, 대통령이 있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이죠, 현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총리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총리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국무총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일까요? 의원 내각제일까요? 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대통령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실시한 나라는요, 원래 총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리가 또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총리가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정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도 아셔야 되고요. 의원 내각제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정부 형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제 먼저 볼게요. 네, 여러분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분립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이 있으면요. 이 국민이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먼저 우리 얼마 전에 선거 있어요. 4월 15일 날. 그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그거를 이제 총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출했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우리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뽑아요. 선거를 통해서. 이게 대선이에요. 네,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네,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이때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뽑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 밑에 각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행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는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 내각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의원 내각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선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총선만 실시합니다. 즉, 국민들이 이제 의원들을 뽑는 거예요.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처럼 의원들이 이렇게 뽑히겠죠. 근데 선생님이 10명의 의원을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이 뭐를 구성하는 거냐면 입법부를 구성하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의원들의 정당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정당이 뭔지 아시죠? 네, 정당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때 어떤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이 뭐 민주당도 있고요, 뭐 미래통합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네, 등등등 여러 정당이 있는데요. 선생님 편의상 이 의원들의 정당을 이 사람은 A당, 네, 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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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당이라고 부고요. 그다음에 B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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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총 의원이 10명인데요. 10명인데 이 중에 A당에서 당선된 사람이 6명이에요. 그리고 B당에서 당선된 사람이 3명이고요. C당에서 당선된 사람이 1명이라고 쳐볼게요. 네,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이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요, 이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가 구성이 되면 입법부에 구성된 사람들의 정당을 봅니다. 그래서 정당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A당이죠. 그러면 이 A당은 무슨 당이 되냐면 다수당이 됩니다. 예, 다수당이 돼요. 그러면 이 다수당의 의미는 뭐냐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다수당이라고 합니다. 네, 과반수 이상 의석. 근데 여러분 과반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이 10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과반은 50명이 아니라 51명입니다. 네, 과반이라는 거는 반을 넘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이라면, 의원을 뽑는 상황이라면 이 중에 6명을 당선시킨 A당이 다수당이 돼요. 그러면 이 다수당의 대표가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수의 대표가 이렇게 선출이 되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행정부를 구성할 때 누구를 뽑냐면 자기와 함께 일할 장관들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을 다른 말로 이제 강요라고도 하고요. 이 장관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장관을 뽑아요. 그러면 이 총리는 A당이죠. 네, 다수당의 대표니까. 이 A당의 총리가 당선이 되면 교육부 장관, 이 A당의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선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자기 당의 의원 중에 한 명을 선출하는 형태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네, 행정부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요, 총리를 뽑기 위한 선거를 따로 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 총선,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만 하면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봤을 때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탄생한 거죠.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융합되어 있고 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의원 내각제냐 하면요. 이거의 정의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입법부를 선생님이 다른 말로 의회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행정부를 다른 말로 내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이런 형태가 의원 내각제예요.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네, 대통령제는 다시 말하면 선거를 몇 번 했죠? 네, 선거를 2번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각각 실시해요.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는 입법부가 구성이 되고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선출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된 형태가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요. 선거를 한 번만 실시합니다. 네, 뭐만 실시하냐면 총선만 실시해요. 그래서 이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가 구성이 되면요. 입법부에서 누가 다수당,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 즉 입법부, 의회에서 내각이 탄생했다.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융합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지만 선생님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하는 기준, 이 기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가깝냐 혹은 분리되어 있냐라고 했고요. 어떻게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정부 형태에서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어려운 내용이라서 쉽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과서 관련 페이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